대부분 노인들이 85세를 못 넘기고 병원과 요양원에 의존하게 되는 진짜 이유 알고 계신가요? 바로 오늘 나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혹시 이 말에 깜짝 놀라셨나요? 하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이게 바로 내 이야기였구나 하고 공감하실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팔팔하게 걸어 다니던 동창이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을 때 그 모습에 적잖이 놀라셨던 적 있으신가요?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나는 아직 멀었겠지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 들수록 몸과 뇌는 단순히 세월 때문이 아니라 평소 습관 때문에 급격히 노화됩니다. 어떤 분은 75세에도 등산을 다니고 여행도 다니지만 또 어떤 분은 68세부터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더니 70세에는 요양병원 입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타고난 체질?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만 건강하게 늙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이제 좀 쉬자며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지내셨습니다. 이제 겨우 쉴 수 있네. 남은 인생은 그냥 조용히 보내자 하셨죠?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산책이라도 나가세요 라고 권하면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무리해서 뭐해라며 웃어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와 놀랐습니다. 예전엔 항상 유쾌하고 활기찼던 분인데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선 큰 병은 아니지만 근육과 뇌 활동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에 노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70대 이후의 삶은 습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작은 계단도 혼자 오르내리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여행을 다니는 삶. 다른 한쪽은 누군가의 부축 없이 걸을 수 없고 요양병원 침대에 의존하는 삶. 우리는 흔히 늙음은 자연스러운 거니까라며 체념하지만 실제로 늙음의 70%는 후천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노화의 시계는 멈출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80대, 90대에도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내 두 발로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몸과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반응할 것입니다.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 만나서 뭐하나? 다들 바쁘고 나이 들면 혼자 있는 게 편하지? 이렇게 서서히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나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70대 이후 노화 속도는 근육이 아니라 관계가 결정한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웃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3배 낮고 근육 소실 속도도 2배 늦습니다. 놀랍게도 사람과의 교류가 뇌를 깨우고 몸까지 젊게 만든다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75세 이야기입니다. 정년퇴직 후 이제 세상 시끄러운 것도 싫고 나 혼자 조용히 지낼래.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집안에서는 TV만 틀어놓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나자 서서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기억력이 좋았던 분인데 내가 왜 부엌에 왔지? 방금 전화 온 사람이 누구였더라? 이런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기분의 변화였습니다.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죠. 가족들이 걱정 끝에 설득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시켰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뭐하러라며 나가기조차 싫어했지만 어느 날 가서 동년배들과 바둑을 두고 웃으며 대화하다가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 목소리를 못 듣고 살았구나. 웃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나?
2달 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몸의 기운도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친구들과 복지관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산책도 함께 다니십니다. 혼자 있으면 늙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 어르신의 말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비밀은 뇌 속의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에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하거나 웃는 순간 뇌에서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울감을 없애주고 의욕을 끌어올립니다. 또한 누군가와 손을 잡거나 따뜻한 인사를 나누면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줍니다. 결국 관계가 많을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도 덜 지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대 이후에는 억지로라도 만남을 만들고 대화를 늘려야 합니다.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시작이면 됩니다. 매일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인사하기, 동네 편의점에 가서 직원과 두세 마디 나누기, 자주 가는 식당 사장님과 가벼운 이야기하기. 이렇게 일상 속 미소와 대화만으로도 노화 속도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꾸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새로 시작해.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더 필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늙음을 늦추고 삶의 기운을 되찾게 만듭니다. 사람의 뇌와 몸은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 감소가 2배 빠르고 치매 발병률도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의욕 저하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기력해지면 사람은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과 관절은 굳어가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새 계단 하나 오르기도 힘든 몸이 되어버리죠. 78세 서정숙 씨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그냥 조용히 살다 가는 거지 뭐 새로 하겠어. 그때부터 집에 틀어박혀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병은 없다고 했지만 근육이 빠르게 줄고 우울증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손녀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 노래교실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를 줄 몰랐는데 재미있네. 서서히 기운이 돌아오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동년배들과 수다도 떨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려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나만 생각하면 이기적인 거지.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도 편하고 내가 활기차야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게 곧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심리적 방치가 결국 내 몸까지 늙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으로는 마음만 다잡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70대 이후에도 몸과 뇌를 젊게 만드는 구체적인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들은 어렵지 않지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려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잠깐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니 하루가 다 지나버린 것 같은 피곤함? 아,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몸 상태가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피로감과 무거움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장만호 씨는 매일 같은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늦잠을 자고 TV를 보다가 밥 먹고 다시 누워 계시길 반복했죠. 괜히 무리하면 어디가 삐끗할지 몰라서라며 집 안에서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은 또래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나 매일 20분씩 산책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 처음엔 에이, 그거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며 웃어넘기셨지만 다음날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계단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덜 무거운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하루 20분 움직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70대 이후에는 근육과 관절이 단순히 움직임 부족으로 굳어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이 두 군데는 우리가 서 있고 걷고 계단을 오르는데 필수적인 곳입니다. 또한 움직임 부족은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면서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대라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느슨한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15에서 30분 햇빛 아래 걷기.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활성화돼 기분이 밝아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5회씩 반복.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5번만 반복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기. 수분 부족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쉽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한 번은 목소리 내어 말하기. 전화로 친구와 5분이라도 대화하거나 혼자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소리내는 행동만으로도 뇌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과 뇌는 그만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의 힘이 몸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하루가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이 되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인생 2막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